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한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작업 0단계죠. 문제 보면 이제 헤더 부터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헤더 부터의 부모인 컨테이너한테 뭘 줘야 된다? 바로 플렉스를 주셔야 된다.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다시 이제 무슨 배열? 세로 방향으로 배열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면 기본 값인데 여기다 컬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배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스를 줬을 때 플렉스 아이템의 모양도 확인을 해보면 좋은데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일단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했죠. 그렇죠? 로우인 경우에는 최소로 줄어들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물려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컬럼인 경우에는 반대죠. 너비가 최소로 주는 게 아니라 높이가 최소로 줄고 이제 너비는 최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부모의 너비를 물려받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푸터 안에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하려면 여러분들 푸터 안에 텍스트라는 거는 이 SBS 아카데미 이 녀석을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푸터 안에 있는 텍스트니까 얘를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주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주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플렉스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푸터를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텍스트가 아니라 이 A 엘리먼트, 그죠? 이 A 엘리먼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얘가 지금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푸터 안에 있는 이 A 엘리먼트한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블루라 칠해볼게요. 블루. 그러면 얘는 공간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작습니다. 보이죠? 여기다가는 이제 골드라 칠해볼게요. 굉장히 작죠. 물론 이제 A 엘리먼트 자체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너비가 작은데 작은 건 아는데 근데 여기다가 제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를 줄게요.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A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죠. 그죠? 인라인 요소는 부모 입장에서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A 엘리먼트가 뭐예요? 얘는 인라인 요소가 바뀐 건 아니에요. A는 여전히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맞는데 지금 부모가 플렉스가 되니까 자식 요소가 뭐가 됐다? 플렉스 아이템이 되죠.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푸터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주죠? 가운데로 정렬이 안 됩니다. 텍스트를 정렬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얼라인 통해서 텍스터가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그럴 때 수평 정렬할 수 있는 속성인 뭘 써야 된다? 저스트바이 컨텐츠라는 속성을 이렇게 줘야 돼요. 자, 저스트바이 컨텐츠 센터가 뭐예요? 이게 바로 수평 정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컨테이너가 플렉스고 그 부모 컨테이너한테 자식 요소를 정렬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준다? 정렬이 안 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바이 컨텐츠라는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평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수직, 수평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로우인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수평 정렬인 거고, 그 다음 컬럼인 경우에는 수직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단 부분 마크업 하라고 하니까 이제 마크업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수업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중단 부분 같은 경우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CSS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 있죠. 콘텐츠 끝. 여기 콘텐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요런 식으로 나와죠. 메뉴, 메인 메뉴,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자, 중단 부분이 세 부분을 세로가 아닌 가로 배열로 해주려면 지금 보면 내부 메인 어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가로 배열로 하려면 누구를 플렉스로 만들어야 돼요? 바로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 사이드바가 남는 공간, 양측 사이드바가 남는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메인 내용이라는 녀석 제외하고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공간을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녀석들한테 채우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1대1 비율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부랑 어사이드가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그 플렉스 아이템한테 줄 수 있는 누구? 플렉스 그로우라는 속성이 있다 했죠. 그로우가 뭐예요? 성장성이죠. 자, 성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얘네들이 메인 내용이 사용하고 난 나머지 공간을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녀석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너의 내부랑 어사이드가 그 공간을 차지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플렉스 그로우는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얘는 공간이 오직 남아있을 때만 사용 가능한 녀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맞춰보세요. 지금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실제로 너비가 1대1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지금 메뉴라는 텍스트랑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너비가 다르죠. 아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비가 1대1 비율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다 틀린 겁니다. 너비가 1대1이 아니에요. 그냥 그로우를 1대1로 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 문제가 뭐냐면 왼쪽 사이드 바의 너비가 뭐래요? 150. 오른쪽 사이드 바의 너비는 120 픽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다음 문제 보면 여기가 아마 블랙스 베이시스로 돼 있을 거거든요. 확인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뭐라 했죠? 자, 베이시스는 로우일 경우에는 너비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컬럼인 경우에는 높이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굳이 플렉스 베이시스를 여기서 여러분들 픽셀로 주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너비 값 주면 돼요. 너비를 어떻게 150 픽셀. 그죠? 그로우는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는 어떻게 120 픽셀로 바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가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메인 내용한테 뭐 하래요? 중앙 박스가 차지하게 해달라 했으니까 얘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1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의 높이가 100VH 이상이 돼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VH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컨테이너의 높이가 100VH, 그러니까 이걸 왜 100VH를 만드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컨테이너라는 거는 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요 녀석. 근데 여기다가 제가 100VH를 한번 줘볼게요. 높이를 100VH. 자, 100VH라는 거는 이제 뷰포트 하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뭐예요?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여기다가 블루라 칠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단점이 있어요. 요거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요 메인 내용 안에다가 내용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한 50개래요. 자, 그러면 50개라고 했을 때 지금 메인 내용 보이죠? 메인 내용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100VH라고 딱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요거 메인 내용 요거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어디 있냐? 이거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컨테이너한테 보더를 칠해볼게요. 보더 이렇게 칠해야죠. 자,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보더를 칠했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하면 안 되고 보더를 칠했어야 되는데, 자, 보이죠? 지금 이 컨테이너는 100VH 화면 높이를 그대로 받았는데 메인 내용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가 파란색 선이 컨테이너의 높이예요. 근데 공간을 넘쳐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메인 내용이 많아지니까 공간을 넘쳐버렸다. 자, 그럼 돼야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내가 높이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내용물이 넘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 내용이 넘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이 녀석이 유연한 높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미나이트예요. 자, 미는 뭐죠? 미는 최소 높이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최소 높이를 100VH를 갖고 있다가 만약에 화면에 어떤 내용물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럴 때 내용물들이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보이죠? 원래는 중간에서 끊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끊겼다는 건 끊긴 건 아니고 원래 컨테이너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가 내용물이 넘쳤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미나이트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늘어나도 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높이를.
그럼 미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하이트가 좋은 거예요? 미니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얘네들이 뭐 고정적인 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절대로 변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내용물이 넘쳐가지고 얘가 변할 일이 발생한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미나이트를 주는 게 좋은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물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만약에 나는 얘네들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 좀 싫다 하면 여기다가 맥스 위드를 주는 것도 가능해요. 맥스 위드라는 건 최대 너비예요. 즉 너의 너비는 여기까지야, 뭐 한계를 지정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제가 여기다 100V 주면 뭐 아까랑 비슷해지는 거죠. 맥스 위드가 아니라 맥스 하이트. 그럼 아까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보이죠? 중간에 잘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나이트를 주고, 그리고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민과 맥스를 동시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내가 이제 민으로 주니까 내용물이 많아지는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 하이트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나이트를 주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면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나이트 줬고, 자, 이번에는 중단 부분의 높이가 헤더와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사용하게 해달라. 지금 제가 이거 로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메인 내용으로 한번 쓸게요. 자, 공간이 지금 얘가 100VH니까 일단 100VH를 먹고 넘어가죠. 그러면 중단 부분이라는 거는 이 헤더하고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얘한테 부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컨테이너가 플렉스죠, 여러분들. 그러면 컨테이너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이 몇 개일까요? 총 3개죠. 헤더, 섹션, 푸터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이 총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헤더하고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의 공간을 이 섹션 컨텐츠한테 부여하려면 이 컨텐츠한테 뭘 줘야 될까요? 성장성인 플렉스 그로우를 주면 되겠죠. 자, 그로우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났죠. 보이죠? 자,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컨텐츠가 지금 플렉스의 자식이니까, 지금 컨테이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플렉스를 아까 이렇게 부여했죠. 자,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 줬던 플렉스랑 이 플렉스 그로우 1은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컨텐츠한테 플렉스를 준 이유는 뭐예요? 이 섹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있죠. 메뉴, 메인 내용, 추가적인 내용, 그죠? 얘네들을 우리가 한 줄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플렉스 아이템으로 주기 위해서 컨텐츠한테 플렉스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플렉스 그로우는 뭐예요? 얘는 그냥 부모가 누구예요? 바로 컨테이너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자식 요소가 지금 이제 헤더,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뭐예요? 차지하게끔 만들어주려고 플렉스 그로우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은 컨테이너한테 줘야 되고, 아이템한테는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을 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템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네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래? 중앙 박스에 텍스트를 길게 넣고 화면의 너비를 줄여서 양쪽 사이드바. 자, 아까 이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 어떻게 해봤냐면 제가 여기다가 로렘을 써봤잖아요. 그죠? 로렘을 50개 쓰니까 이 메인 내용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 이 부분을 어떻게? 얘가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제가 플렉스라는 건 뭐라 했어요? 압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컨텐츠 안에 있는 내부, 메인, 어사이드 다 뭐예요? 플렉스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플렉스 랩 자체가 노랩이기 때문에 압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메인 내용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메뉴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메뉴가 줄어들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뻗팅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수축성인 플렉스 슈링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바로 내부한테 플렉스 슈링크를 0 주면 되고, 누구도 어사이드도 여러분들이 플렉스 슈링크 0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 8과 작업 9를 완벽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할 일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할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플렉스를 이용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